네. 19번. 혜성이는요? 19번 전에 없어요? 네? 19번 전에 질문할 거 있으세요? 가원이도 그렇고 14번 14번이 더 앞선 번호니까 이거 먼저 하고 할게요. 괜찮아요? 괜찮죠? 자, 할게요. 자, 다른 친구들도 그냥 복습 삼아서 봐주세요. 복습 삼아서. 아무리 알아도 다시 봐서 나쁠 건 없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이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36문제인가요? 29문제인가요? 잠시만요. 토요 클릭 1-2죠? 잠시만요. (14번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 문제가 아닌가요? (13) 맞고 14 정답률 65%. 다면체의 구의 건널비와 부피. 나하고 똑같은데 왜 다르죠? 잠깐만요. 일단 질문한 사람 이번은 맞나요? 이 문제가 맞나요? 그대는 조금 더 어려운 걸 준 건가요? 잠시만요. 버전을 2가지 준 건가요? 잠깐만 프린트 좀 줘보시겠어요? 그랬어요? 나한테 협의도 없이 내 질문에 문제에 손을 대시다니. 그러면 은빈이 이거 뭐 질문할 거 있는 건 아니죠? 그럼 그냥 이거 참고해 주세요. 자, 볼게요. 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14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 각기둥인데 깎인 각기둥이잖아요. 그래서 건널비를 구할 때는 이 전개도로 구할 수가 없어요. 전개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서 구분해서 건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구분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냐면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요렇게 요런 원기둥에 대한 건널비를 하나 구하셔서 그 다음엔 또 이걸 뗀 요런 넙디디한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신 다음에 괜찮아요? 그 다음엔 얘 2개를 붙여버리면은 보다시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붙어가지고 더 이상 노출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면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의 넓이 2개를 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건널비 구하는 거는 이렇게 방법을 구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조금 더 간단하게 풀려고 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는 이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움푹 파여진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채워주세요. 괜찮으세요? 채워가지고서 자, 가만 보면 여기서 채웠을 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요 아래 요 부분과 요 위에 새로 생기는 요 부분은 넓이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엔 요 안쪽에 있는 요 넓이는 요 바깥쪽 부분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괜찮나요? 그래서 요 1번에 해당되는 아래 넓이는 위로 올려주시고 속의 넓이는 밖으로 빼주십시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새롭게 빼줘야 되는, 없던 걸 만들었으니까.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멀쩡한 녀석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녀석의 건널비를 구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엔
자, 얘는 이걸로 해결했고, 얘는 해결했으니까 뭐가 두 개가 빠지냐면 요 면과 요 면 두 개만 빼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요 부분은 요 위로 올려버리고, 요 부분, 요 위에 뚜껑면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엔 요 안쪽 면은, 요 안쪽 2번은 밖으로 빼가지고 요쪽 면이 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 색깔을 맞춰준다면은, 네, 위에 요 면은 이미 요거 아래 걸 들어 올리면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엔 요 빨간 면은 안쪽 면을 갖다가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요 갈색으로 칠해진 양쪽 옆면만 새롭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2번으로 계산을 할게요. 얘로 계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따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얘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산하게 되면 여기 지금 요 아래의 길이는 여기가 2cm고 여기가 6cm니까 총 8cm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그 다음엔 여기는 얘가 4cm이고 여기가 2cm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6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깊이는 4cm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자, 그것에 해당되는 이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겠습니다. 이 건널비는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약간 좀 길쭉하게 할게요. 괜찮아요? 그럼 자, 요 윗면 넓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8, 4, 32가 되겠습니다. 여기 32가 나올 거고 3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엔 요 가로는 요 둘레, 옆면의 가로 직사각형 가로 길이는 둘레 길이라고 똑같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8, 4, 8, 4니까 24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엔 높이는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다 채워졌다고 생각할 때 건널비를 구하게 되시면 24 곱하기 6 하게 되면은 144가 될 거고요. 이게 옆면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윗면 두 개니까 더하기 64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208이 나오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엔 말했다시피 요 양쪽 갈색 옆면 두 개는 없던 걸 채워준 거니까 빼주셔야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요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 갈색 넓이 같은 경우는 길을 갖다 비교해 본다면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짜리가 되겠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짜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괜찮아요? 네, 따라서 여기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짜리가 두 개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4를 빼주셔야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토탈 계산하게 되면 184 제곱센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끄떡끄떡 하지 말고 이해되세요? 이해되나요? 되나요? 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요 채워서 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아래 바닥면은 요거는 위로 올리면 요 뚜껑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속면은 밖으로 끄집어내면 요 앞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서, 그 다음에 요 파란 거, 빨간 거는 이미 해결했으니까 재활용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요 양쪽 면, 갈색면 두 개는 일단 채워줍니다. 채워주면 요런 사각 기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의 건널비를 구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요 옆면 채워준 두 개는 24를 빼주시는 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잠깐만요. 지금 혜성이하고 지유도 다른 버전인가요? 버전을 두 가지 주셨군요. 좋습니다. 혹시 그럼 버전 두 개 다른 걸로 해서 차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미리 노트를 내가 받지는 못해서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내가 조교분한테 좀 어필을 하겠습니다. 왜 내한테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하지? 자, 괜찮습니까? 혹시 왜 버전 두 개를 주셨다는지 설명이 되셨나요? 수준 차이가 있다 그래서요? 왜 그 차이를 본인이 결정하시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원래 만약 조금 더 어렵게 준 건가요? 안 그랬다면 더 잘 볼 수 있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잠깐만 봐야겠네요. 내가 이거는 조교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본인의 권한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미안합니다. 다음 몇 번인가요?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연우가 조금 더 어렵게 느꼈다라는 것도 지금 이 문제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몇 번이죠? 잠시만요. 혹시 있으신가요? 몇 번인가요? 19번이요? 같은 건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필기하셨어요? 자, 19번 됐고요. 이 문제가 맞으신가요? 다르나요?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19번 문제 이거죠? 왜 이렇게 맞대로 했지? 잠깐만요.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변의 중점을 연결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는 이 대각선의 딱 중점, 교점이죠. 교점에다가 해서 이런 식의 뾰족한 입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색칠한 부분에 부피를 구하랍니다. 네, 이 부피를 구할 건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2짜리입니다. 자, 미안합니다. 자, 이건 지금 두 친구는 자기 틀린 거 좀 잠깐 검토 좀 해주세요. 혹시 이 문제가 있나요, 여기도? 없으시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가로, 세로가 2짜리 돼 있고 높이도 2짜리인 정육면체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렇게 윗면에 중점만 연결한 것에서부터 아래 꼭지까지 이렇게 연결한 이렇게 초록색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도형입니다. 이게 어떤 도형일까요? 사각 뿔이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죠? 사각뿔입니다. 사각뿔이어서 자, 그래서 요 부피를 갖다 구하겠습니다. 부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뿔 부피 어떻게 구하죠? 뿔의 부피 G우야 어떻게 구하죠? 네, 3분의 1. 그거는 원 관련한 회전체고요. 일반적으로요.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하죠? 자, G우 어떻게 하죠? 땡, 이건 지금 회전체가 아니죠. 자, 어느 거 할까요? 네, 민넓이 맞습니다. 민넓이 곱하기 높이, 민넓이 곱하기 높이를 한 게 기둥의 부피죠. 맞아요? 이게 각기둥이 됐던 원기둥이 됐던 민넓이 모양이 원이면 원기둥이고 민넓이가 다각형이면 각기둥이죠. 맞나요? 자, 그래서 그 민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그게 기둥의 부피인데 뿔은 그것의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습 좀 열심히 좀 합시다. 이렇게 복습 잘 안 하죠? 내가 조금 더 강하게 할까요?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데 아닌 친구들은 조금 빠지는 것 같아서 이게 계속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조만간 한번 좀 체제를 바꿔볼까 하고 있습니다. 좀 빡세게 할까요? 여러분 복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하겠습니다. 민넓이가 얼마가 될까요? 사각형이네요. 이거 위에서 쳐다보면 이런 정사, 잠깐만 그림을 너무 좀 못 그렸다. 위에서 쳐다보면은 얘를 쳐다보면 요런 정사각형에서 가운데만 연결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가 2짜리, 여기가 2짜리인 요 밑면의 이 넓이는 정확히 몇 분의 몇이 될까요? 맞죠? 절반 되겠죠? 절반 되니까 얘는 4의 절반이니까 2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이 밑넓이가 2가 됩니다. 다음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 높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게 수직으로 된 게 요게 높이 2가 되지 않겠습니까? 얘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가 2가 됩니다. 그러면 4가 되니까 3분의 4 되나요? 안 되나요? 어렵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 버전이 왜 버전 2개를 만들어서 얘를 뺐는지 난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근데 있지는 않나 보군요. 네, 좋습니다. 자, 버전 2번째 대해서 연원된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요 네 친구들과 좀 두 친구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버전 2개는 내가 앞으로는 구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테스트를 일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아마 다음부터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엔 그대 둘 턴으로 하겠습니다. 몇 번으로 하죠? 19번 하겠습니다. 연호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마무리 계속 해주세요. 19번 하겠습니다. 이거 맞나요? 네, 사실은 여러분 4명이 받은 게 내가 원래 낸 문제이고 지금 가원이하고 지우 같은 경우를 조교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만들어가지고 버전 2로 주신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만든 버전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직육면체를 잘라 생긴 이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 부피라고 합니다. 사각뿔이에요. 왜 사각뿔이냐면 요걸 밑면으로 보신 거죠. 요거 사각형 되나요? 안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한쪽으로 좀 치우친 뾰족한 뿔이 되겠죠. 원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각뿔이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서 정확하게 정 가운데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 거 구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이쪽으로 좀 몰려 있어요. 괜찮나요? 왜 그러냐면 원래 사각뿔 할 때는 요 옆에 모양이 이등변 사각형, 요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요 길이 다 같은 요런 가운데 정확하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몰려 있는 요런 이쁜 사각형이 사면체 사각뿔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이쪽으로 좀 몰려 있어요. 이쪽이 직각이 된 형태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근데 내가 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 여러분 우리 평면에서 이게 평행하다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냐하면 밑변 길이가 똑같고 높이가 뭔지 몰라도 높이가 같을 거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지우 보고 있습니까? 지우 일로 옮겨주세요. 구석에 앉아가지고 너무 잘 안 보네요. 이 자리로 옮겨주세요. 네, 앞으로 그 자리에 안 앉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세요. 자, 이게 2D라면 3D에서는 이 얘기했습니다. 3D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사각뿔도 있지만 여기 이 면을 똑같이 공유한다면은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해도 부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부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부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부피 어떻게 본다 그랬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한 다음에 3분의 1 곱해야지만 뿔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똑바로나 기울으나 높이가 달라지나요? 같아지나요? 높이 똑같잖아요. 요 면과 여기 꼭지까지 수직으로 된 그 거리가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마치 여기서의 높이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넓이가 같은 것처럼 여기서도 얘네 둘의 부피가 같습니다. 지우 알겠어요? 자꾸 딴 거 보지 마시고 집중해 주세요. 자, 이건 비록 버전 다른 건 푼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거죠.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풀이하겠습니다. 얘 부피 구하려면은 얘가 밑넓이가 되는 거 맞죠? 자, 얼마예요? 6, 4, 24가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죠? 다음에 높이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여기 이쁘게 이렇게 얘 모양처럼 이쁘게 몰려서 이렇게 높이가 되든지 그죠? 그러면 이 높이가 얼마냐면 9가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이게 이쪽으로 몰려도 괜찮잖아요. 모양상 달라 보이지 모르겠지만 이 위에, 요 위에 어느 위에 꼭지점이 이 몰려있는 높이가 그 점이 된다 하더라도 높이는 요 아랫면에서 요 점까지, 요 면까지 높이니까 9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이냐? 요 면이 지금 이거에 해당되는 거고 요 부분이 이게 어디 있든 요 면까지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거리는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야, 밑면은 넓이는 24가 되고 높이는 9가 됩니다. 그 다음 곱하기 뿌리니까 3분의 1 하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러면 3은 9가 되니까 곱하기 되시면 72가 되겠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네,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 아마 없는 친구들은 요 개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구한다라는 것 정도만 리마인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된 것 같고요. 다음. 자, 내 친구 버전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4번이요. 입체도형의 모서리 개수를 구하시오. 오케이. 선생님 4번 안에 들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4번은 연도 있잖아. 고쳤어요? 좋아요. 모서리 개수였어요. 한글 문제였어요? 네. 연우는 뭘 잘못 봤던 거예요, 4번에서? 이거요? 저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틀렸어요. 꼭지점과 개수의 면의 개수 차이가 10이라고.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인데 기둥이네. 기둥이고 합동이 다각형이다. 각기둥인데 차가 10이다. 이거 그 오일러 공식 기억하시나요? 그걸 활용해서 하시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고친 거 맞아요? 오케이. 혹시 그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도 두 번째인데 처음에 첫 번째로 했어요. 아하, 이거 고친 거군요. 네. 오케이, 됐어요. 자, 지우하고 가온이 다 정리했어요? 좋습니다. 자, 혜성이 질문할 거 있어요? 지우는요? 없어요? 검토 중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준비가 아직 덜 된 거라면은 뭐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있으면 질문하세요. 하기 싫어요? 좋아요. 과제한 것 중에 질문할 거 있습니까? 과제한 것 중에 질문 뭐 하실까요? RPM이요? 좋습니다. 몇 페이지죠? 138이요. 네, 여기 몇 번이죠? 929번. 자, 이거 맞습니까?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원기둥 모양의 빈 그릇에다가 20번을 부었답니다. 그러면 높이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저 연습장 없으세요? 도대체 뭘 갖고 다니신 건가요? 번호 적으세요. RPM 929번이에요. 자,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이게 컵이야. 컵에 물을 가득 담았어. 그럼 이 컵에 담긴 물의 부피는 얼마가 될까? 은빈이, 이건 결국에는 원뿔 모양의 그 공간에 들어간 물의 양이죠. 부피에 비슷한 말은 들이라는 거 초등학교 때 들으셨어요? 들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담느냐. 자, 이 안에 물이 들어간 들이 부피 얼마일까요? 어떻게 구해요? 얼마 돼요? 밑넓이가 4파이가 돼야 안 돼요? 그 다음 높이가 12가 되고 뿌리니까 3분의 1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이 한 컵에 담긴 물의 부피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20번을 부었대요. 그러면 이 한 컵 부피에 20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그럼 그게 부은 물의 부피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여기서 얼만큼 높이를 차지하는지 묻는 거 아닙니까? 높이를 모르니까 H라고 놓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건 원기둥 모양만큼 물이 담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의 밑넓이는 뭐가 됩니까? 반지름 8짜리의 원 넓이가 밑넓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자, 이거의 밑넓이 얼마예요? 64 파이가 되겠죠. 거기에 높이가 H가 됩니다.
그게 이거랑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그럼 H 구할 수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가원이? 그럼 볼게요. 자, 이게 똑같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쓰니까 헷갈리면은 가로로 써줄까요? 자, 일단 먼저 정리 먼저 할게요. 여기 지금 3 있으니까 4가 되면서 네, 16 곱하기 20 곱하기 파이가 이거 계산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게 64 파이랑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계산하겠습니다. 파이는 양쪽에 나눠도 돼요? 안 돼요? 아, 잠깐만. H 빼먹었다. 여기 H 하나 곱해줄게요. 자, 그러면 계산하겠습니다. 64 곱하기 H가 이거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자, 양쪽을 64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H만 남아요? 안 남아요? 64 나눠주게 되면 64분의 16 곱하기 20이 되니까 이게 4가 되겠죠. 약분하면 5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5cm가 요 담긴 높이가 되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죠? GU는 이거 풀었어요? 왜 안 하셨죠? 못한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어려워서 못했어요? 정리하세요. 해성이 맞았죠? 아, 어려웠었어요? 처음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정도는 시험 수준에서 그냥 기본 수준입니다. GU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연우 이해됐어요? 원래 맞으셨어요? 잘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하는데 실수를 했을까? 시험 때는. 테스트 말이에요, 테스트. 많이 바빠요, 요즘에? 아픈 거 좀 어때요? 나아졌어요, 이제? 두통이 원래 좀 많이 있어요? 혹시 이런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가지고 좀 이렇게 그 목뼈 같은 거 좀 교정 같은 거 받아볼 생각 있어요? 어때요? 받으면 좀 효과가 있어요? 그게 그 여러분 나이 때 혹시 좀 그 자세가 안 좋으면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통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이 목 뒤에 있는 뼈인 그걸 경추라고 해요. 경추가 좀 틀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자, 풀이 다 되셨어요? 지우 다 적었어요? 시간 드릴게요. 가원이 다 적었어요? 오케이. 너 처음엔 잘 그리다 요즘 이렇게 엉터리로 그리냐? 힘들어? 피곤하세요? 필기가 점점 안 좋아지네요. 전에는 이쁘게 그리더니. 자, 다음 몇 번이죠? 더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추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앞단원 테스트 문제를 계속 좀 줄 겁니다. 수업 때 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제한 것 중에서 어떤 거 모르시죠? 134요. 좋습니다. 네, 몇 번인가요? 900? 908? 딱 900? 좋아요.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어렵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봐주세요. 9의 부피가 원뿔 부피의 3분의 4배래요. 그럼 9의 부피를 구합시다. 자,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공식이 어떻게 되죠? 반지름 R짜리 9의 부피 어떻게 구하죠? 부피예요. 부피 어떻게 구하죠? 땡. 뭐죠? 맞습니다. V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건널비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건널비는 어떻게 되죠? 더하기 4가 아니라 곱하기 4죠. 여러분, 복습을 하고 계십니까? 복습을 한다면은 이제 이 공식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말이에요. 복습을 안 하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되는 것도 아니고 배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여러분 걸 만들어야지만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놔야지 문제를 풀 때 꺼내서 쓰면서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놓은 게 없으면은 활용을 할 수가 있나? 머리에 든 게 없는데. 이거는 여러 번 봐야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넣으세요. 넣은 다음 꺼내서 이제 자꾸 장난질하면서 활용하는 거예요. 구의 부피 구하겠습니다. 반지름은 4짜리죠. 그럼 얘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 4니까 이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4를 4번 곱한다는 얘기죠. 4를 4번 곱하면 뭐 일단 좀 이따 적을게요. 정리 좀 이따 할게요. 귀찮으니까. 자, 이거 됐고 그 다음 하겠습니다. 원뿔 부피 구하겠습니다. 원뿔 부피. 이걸 V1이라고 하고 V2라고 할게요. 이 원뿔 부피는 자 높이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H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 부피는 밑넓이 반지름 4짜리니까 16파이가 요 원 넓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거기다가 곱하기 높이 곱하기 뿌리니까 3분의 1이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나요? 자, 그런데 이해되나요? 그리고 집중해서 보세요. 못 외우더라도 풀이를 하다 보면은 얘를 여러 번 지금 쓰니까 여기만 집중하더라도 이거를 자연스럽게 복습하면서 외우게 돼요. 멍하면 보시면 안 돼요. 자, 요 원뿔 부피에 3분의 4를 곱한 게 9의 부피가 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거 일단 먼저 정리할게요. 정리하게 되면 얘는 3분의 16 파이 곱하기 h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거기다가 3분의 4를 곱한 게 이게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해가 되나요? 이게 원뿔의 부피고 거기에 9의 부피까지 되려면 3분의 4를 곱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계산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쉬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요 16은 일단 4의 세제곱 4가 4번 곱해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거 일단 계산만 할게요. 계산 들어갑니다. 계산하게 되면 얘는요 9분의 64 파이 h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다음 얘는요 3분의 4 4번 곱하면 얼마인가요? 4 3번 곱하면 64죠. 64 곱하기 그냥 64 곱하기 4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러면 계산하겠습니다. 얘를 갖다 본다면은 여기 지금 양쪽에 파이는 약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엔 요 64도 약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3분의 4만 왼쪽에 남고 여긴 h가 되나요? 안 되나요? 9분의 h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3분의 4는 9분의 1h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는 곱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양쪽에다가 우리가 9를 곱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없어지면서 h는 이거 계산한 거니까 3이 되면서 12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따라서 이 녀석의 높이는 12가 되는 것 알겠어요? 혜성이 알겠어요? 네, 그래서 높이는 12cm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9의 부피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놔주시고 뿔의 부피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이거 값이 3분의 4를 곱해야지만 같아진다 라는 것 때문에 이걸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은빈이 맞으셨어요?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아이들 시키면 틀리는 수준으로 지금 틀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또 있습니까? 혜성님 더 있어요? 정리하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일단 오시면 나하고 한 3, 40분 정도를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 배운 내용에 대해서 계속 내가 문제를 줄 거니까 그걸 풀면서 내가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봐주겠습니다. 클리닉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클리닉의 이제 원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 다시금 여러분 원과 부채꼴이 특히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좀 괜찮으세요? 자, 다음 목요일 날 여러분 목요일 날 잠깐만. 니네 지금 이게 학교 그거지? 니네 시험이 12월 3일이야, 4일이야? 도장은 그렇고. 90? 단원, 진도. 1학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아, 이제 1학기 안 들어가겠. 1학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아, 맞다. 수행으로 끝난다 그랬지? 참 이게 참 너무 개판인 것 같아. 1학년인데 어느 학교는 시험을 보고 어느 학교는 시험을 안 보고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할게요. 너희 저 어떻든 간에 11월 중으로는 일단 2학기 거는 끝내려고 그러니까 나하고 3, 40분 정도를 진도를 나가고 나머지는 여러분 여기 건널비 부피 있죠? 입체도요? 괜찮아요? 이거 다시 한번 좀 간단 테스트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좀 준비하셔서 다시 해볼게요. 자, 다음 몇 번이죠? G, U도 질문해도 됩니다. G, U 질문할 거 있어요? 좋습니다. 개념 원리만 하느라고 이거 좀 못 건드린 거죠? 맞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으면 진도로 갑니다. 아, 좋습니다. 개념 원리. 몇 페이지죠? 이거요? 좋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을 안 보는 학교 있다 보니까 사실 동기가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시험 봐긴 봐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높이가 18cm짜리 이 원뿔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런 통에다가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붓는답니다. 근데 물의 높이가 6cm가 될 때까지 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면 몇 분 동안 더 받아야 되는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 속력이란 말이 조금 애매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양만큼이 계속 추가가 된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 나오는 물의 양이 일정하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물에 갑자기 빨리 나왔다가 천천히 나왔다가 막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콸콸 나왔다가 조금 나왔다가 아니라, 똑같은 양으로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 표현을 조금 애매하게 했어요. 일정한 양만큼 나온다고 해도 좋지만 일정한 속력이라는 건 시간마다 똑같은 양만큼을 뽑아낸다. 일정하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6cm가 될 때까지 5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이 6cm 될 때까지 요만큼을 채웠다는 거잖아요. 얘 부피를 구하겠습니다. 얘 부피는 밑넓이 3짜리 반지름이니까 9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그 다음 높이가 6이 되겠죠. 그 다음엔 뿔이니까 3분의 1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 이게 원뿔이죠. 여기 봐주세요. 이게 원뿔 부피 이해되십니까? 네, 원뿔 부피인데 자, 이 양만큼을 갖다가 물을 붓는데 얼마 걸리냐면 5분 걸렸대요. 맞나요? 그렇다면 일단 계산만 할게요. 이거 2가 되니까 5분 동안 얼마만큼의 부피를 채웠냐면은 18파이만큼의 부피를 채운 거 아닌가요?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전체를 가득 채우려면
요 가득 찬 원뿔의 부피를 구하셔야겠죠. 그건 얼마가 되겠죠? 요 반지름이 9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81파이가 밑넓이고 높이가 이땐 18cm가 됩니다. 그리고 뿌리니까 3분의 1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 자, 이게 가득 찼을 때 부피가 됩니다. 계산하겠습니다. 6이 되니까 6, 8에 48, 6일은 6. 486파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생각하시면 돼. 자, 보세요. 18파이의 부피를 채우는데 5분이 걸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486파이 되면 몇 분이 걸릴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얘가 이만큼 양이 되려면 몇 배가 필요합니까? 나누셔야겠죠. 이거 비례식으로 세우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비례식으로 해볼까요? 비례식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풀면 돼요. 자, 18파이 486파이 요 비대로 얘는 얼마 걸릴지 몰라. 하지만 18파일 때는 5분이 걸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되나요, 가원이? 지, 우두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겠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내가 x라고 놔도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물론 요거는 분이에요, 분. 그럼 계산합시다. 요 내양 곱한 게 18파이 곱하기 x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다음 외양을 곱하게 되면 이거 곱하는 거니까 486파이 곱하기 5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x를 구하시려면 18파이를 양쪽에 나눠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자, 나누기 18파이 하게 되면은, 즉 18파이분의 1로 하게, 일단 먼저 파이 먼저 없애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x라는 녀석은 486 곱하기 5 한 녀석을 18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나눠주겠습니다. 한번 잘 나눠봅시다. 뭐로 되죠? 약분 잘 하셔야죠. 6, 8에 48, 6, 1은 6, 6, 3, 18, 3, 1은 3, 3, 2, 6, 3, 7에 21, 27 곱하기 5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135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그래서 135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답은 그래서 135분이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물을 더 받아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더 받아야 되니까 135분에서 5분은 빼셔야겠죠? 130분 더 받으셔야겠죠? 네, 130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받으려면 135분이 걸리니까 추가되는 양만 따지면은 요 윗부분은 130분만 걸리겠죠? 해석이 맞으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요 정도가 사실 여러분이 시험에서 나오는 이런 부피 문제에서는 상위 수준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G, U는 맞으셨어요? 좋아요. 자, 더 있으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적으시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걸로 좀 만드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뭐요? 요거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잠깐만 이거 쓰고 나서 할게요. 괜찮아요? 피곤해요? 근데 너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입고 다니지. 자, 정리되셨으면 시간 드릴게요. 하세요. 이해하시면서 적으셔야죠. 지우는 그러면 또 앞번호부터 얘기하세요. 뭐 있어요? 또 그거 말고. 없어요? 그럼 그거 하나 하면 진도 나가도 돼요? 좋아요. 너희도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학교 시험을 안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부 동기부여가 약하지 않아? 게다가 또 얼마 전에 또 니네 축제했잖아. 약간 좀 풀어져가지고 지금 국내 중에 특히 시험을 안 보니까 이런 애들이 좀 많이 풀어져 있어요. 도장 중은 그래도 기말고사를 치는데
그러다가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좀 갑자기 빡세질 텐데, 나는 개인적으로 너희 국내 중에 그 1학년 학사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놓고 2학년 올라가면은 수학을 좀 어렵게 낸단 말이죠. 아무튼 꾸준하게 일관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빈이 정리 다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194페이지라고 했나요? 193. 네. 몇 번이죠? 11, 12요? 그냥 12요? 좋습니다. 요 12번 문제. 이렇게 통조림 모양의 원 기둥 모양에다가 이렇게 원 복숭아 모양으로 딱 가득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쉬운데. 이 원 기둥의 부피가 48파이래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붕어가 아니라면 자, 9의 부피는 어떻게 온다 그랬죠? 잘했어. 부피는 3,000이니까 무조건 세제곱이야. 그 다음 건널비는요? 건널비, 가죽의 넓이. 그건 3분 했잖아. 다음에 끝이야? 땡. 뭐죠? 땡. 뭐죠? 4배예요. 알겠어요? 요 단면인 요 원 넓이의 4배가 이 가죽 넓이 알겠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이거 몇 번 하나 모르겠다. 이제 까먹으면 안 된다. 그럼 진짜 붕어야, 붕어. 자, 볼게요. 자, 원기둥의 부피가, 이건 일단 원기둥 부피가 48 파이 세제곱 센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 볼게요.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그럼 자, IQ 테스트. 높이가 얼마가 될까요? 아니요. R로 표현하세요. 높이가 얼마가 될까요? 땡! 얼마일까요? 네? 48. 아니, 여기가, 이게 R이라고. 자, 얘야, 한국말을 모르나?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 여러분, 요거 원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다고. 알겠어? 높이가 얼마가 되겠어? 자, 미안합니다. 얼마죠? 맞죠? 야, 인간아. 선생님, 원기둥도 3분의 1 해줘야 돼요. 아니죠. 너 미쳤어요? 아, 나 돌아버리겠네. 누가 돌았나 봐요. 여기, 야, 봐라. 이게 반지름이면, 이게 반지름 2개 아니냐? 그래, 안 그래? 9라는 건, 이것도 반지름이지만, 여기 어디든 다 반지름 아니야. 이 중심으로부터 어느 표면까지는 다 R 아니야? 그럼 여기도 이게 반지름 2개짜리 붙인 게 위아래 붙은 거 아니야? 맞잖아. 정면에서 본다면 지금 딱 이거잖아, 요거. 그래, 안 그래? ER 돼, 안 돼? 맞잖아. R제곱이 왜 나와? 길인데. R 2개니까 2R이지. R 2개 더하면 2R이야. R 2번 곱해야 R제곱이고. 제곱도 몰라, 임마. 자, 그러면 이거 기둥 넓이 어떻게 구해? 이거랑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자, 파이 R 제곱이 되나 안 되나? 원이잖아, 원. 맞아요? 높이가 2R이니까 얘가 2R이니까 얘 부피가 얼마가 되느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2R이 이 기둥의 부피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자, 기둥은 3분의 왕곱해요. 뿔만 3분의 곱하는 거 알겠어요? 자, 다음에 자, 이 부피가 얼마라고 돼 있어? 48 파이 램에 그래 안 그래? 그럼 자, 계산할게요. 계산하게 되면 얘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되나요? 안 되나요? R 여기 2번 곱해 있고 여기 한 번 더 곱했으니까 되나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혹시?
자, r을 3번 곱했다 이 뜻이에요. 그 값이 48 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 파이가 없어지면서 이것도 없어지면 r 세제곱이 24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맞나요? 네, r 세제곱이 24인데요. 여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r 세제곱이 24면은 이게 뭐예요? r 값을 못 구하잖아요. 27이면 3이라는 것도 알겠고 8이면 2라는 것도 알겠는데 24는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하죠. 이건 여러분이 지금 못 나타내요. 왜냐? 이걸 나타내시려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셔야 돼요. 중3 것도 힘들어요. 제곱근이란 루트를 배워서도 안 되고 세제곱근 돼야 되게 고등학교 거 배워야 되는데 못 구해요. 그럼 이 문제 못 푸냐? 그렇진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반지름 R자리엔 9의 부피가 얼마라고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 9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끝났죠? R 세제곱은 구했어. R 값은 못 구했지만 R 세제곱은 지금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잖아. 그럼 코드 24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나요? 24 집어넣게 되면 바로 계산하면 되겠죠. 3, 1은 3, 3, 8에 24가 되니까 요거 대신 이걸 가르쳤으니까 4 곱하기 8 곱하기 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32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됐나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라면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통조림 안에 원기둥과 구와 원뿔이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을 때 부피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었죠? 누가 제일 작아요? 누가 1이에요? 누가 1이에요? 네, 뿔이 제일 작아요. 뿔이 1이면 그 다음 누구예요? 원 9겠지 뭐. 얘가 2고요. 얘가 3입니다. 부피 B가. 이거 본 기억나십니까? 복습을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그것만 알아도 이거 쉽거든요. 야, 원기둥이 48이래. 얘가 3이야. 그럼 9는 뭐야? 3분의 2겠지. 3분의 2 곱하면 나오냐 안 나오냐? 바로 나오죠. 복습을 열심히 하셨다면 그냥 나오고요. 열심히 안 했다면 이렇게라도 하고 나오는데 네. 정리하셨어요? 이거라도 적어 놓으세요. 혜성이는 심심할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아이고 이것들아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지금 약간 복습을 불량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내가 11월도 됐으니까 네 조만간 좀 구분해서 좀 더 남겨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는 친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른다면 너무 기본을 안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영상은 그냥 집에 가서 자율적으로 보게끔 했는데 내가 지금 조교쌤한테 아예 타블렛 구해가지고서 아예 그냥 여기서 남겨서 보게 가라고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도 없다 그랬죠? 있으세요? 그럼 진도 나갑니다. 나가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일단 도형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더 할 거니까 잠깐만 여러분 그때 숙제가 어디까지였죠? 네, 일단 입체까지 전부 다 끝냈죠. 근데 질문한 게 나머지는 다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숙제 전부 다 하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숙제 다 되신 사람. 오답 말고는 다 하신 사람. 여기 둘은요. 개념원리 다 잘하고 있어요? 다 했어요? 얼마나 밀렸어요? 얼마나 밀렸어요? 다 하셨어요?
오답 빼고는요. 알았어요? 자, 나 아무튼 요거 우리는 지금 진도 나가지만 앞에 거 계속 다시 할 거예요. 내가 만족할 정도 나올 때까지 계속 굴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대는 나갑니다. 여러분 골머리를 앓게 만드는 도형 같은 거 다 끝났어요. 과정상으로만 계속 할 겁니다만. 내용상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대표값이라는 겁니다. 대표값이 뭐냐? 대표값은 이제 여기부터는 통계예요. 통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키, 몸무게, 점수 이런 값들을 하나하나 조사해 가지고서 그거를 정의하고 그걸 활용하는 단원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도형을 만들거나 이제 하는 거는 끝났어요. 무슨 뭐 입체 도형, 평면 도형 다 끝났어요. 여기는 그래서 통계, 말 그대로 다 조사해 가지고서 그 조사된 값들을 활용하는 단원입니다. 그럼 대표값은 뭐냐? 여러분 대표값 우리가 많이 쓰는 거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반에 수학시험 봤는데 A반, B반, 뭐 C반 이런 반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린 어떤 값으로 비교를 하죠? 그 평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반의 성적을 대표하는 값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대표값이에요. 알겠어요? 즉 대표값은 어떤 모임이나 그런 덩어리, 조직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그 값을 대표할 수 있는 값입니다. 아시겠어요? 좀 딱딱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료 다 조사한 그 전체의 주된 트렌드나 특징을 대표로 나타내는 값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결국 뭐냐? 대표하는 값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무엇을 조사하는데 우리 점수를 만약에 조사한다면 그 점수 하나하나가 뭐예요? 조사하는 대상이죠. 그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데이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별량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별량일까요? 다양하잖아. 누구는 100점, 누구는 빵점, 누구는 50점 다양하잖아. 그런 여러 베리에이션을 갖는 양이기 때문에 별량, 즉 데이터입니다. 그런 자료를 수량으로 딱 표시한 값들이에요. 알겠어요? 만약에 키를 조사한다 그러면은 키 하나하나가 별량이 되겠죠. 그래서 키의 평균이 대표값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반의 평균을, 키 평균 내면은 어느 반 애들이 제일 더 크다, 작다 나올 수 있겠죠. 됐나요? 근데 그것은 그 반을 대표하는 경향, 트렌드를 나타내는 거지 그 반 아이들이 다 키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표값은 그냥 대표하는 값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건 사실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보기에 맞는 걸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아셔야 됩니다만 시험을 안 치는 친구들도 그냥 알아는 두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 대표값에는 근데 우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평균이 있어요. 또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값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6명의 만약에 키를 조사했어요. 오케이? 근데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이 6명의 키를 다 더해가지고 6으로 나눠야겠죠. 뭐랑 똑같은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돈의 평균을 구합시다 한다면은 돈을 다 모은 다음에 6등분 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평균이에요. 알겠어요? 공산주의 알겠어요? 자, 그런데 중앙값은 뭐냐? 중앙값은 이거예요. 가장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가장 큰 값에 6개를 쭉 나열을 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 가운데 그냥 있는 것만 택하면 그게 중앙값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여기 뭐 1, 2, 3, 4, 5 이렇게 10,000원부터 50,000원까지가 있어. 5명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 5명에 대해서 중앙값은 얼마일까요? 얘예요. 딱 전발 가운데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1, 2, 3, 4, 5가 있으면 누가 중앙값일까요? 네, 그땐 얘네 둘을 중앙값으로 해야 될까요?
좀 다르게 할게요. 자, 4, 5, 6이 있다고 할게요. 자,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 중앙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정 가운데가 없잖아요. 얘도 약간 정 가운데는 여기 어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짝수개가 있을 때는요, 요 그룹을 2개 나눠가지고, 짝수개면 그룹 2개로 쪼갤 수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의 제일 마지막 값이랑 두 번째 그룹의 제일 처음 값을 갖다가 평균을 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 더하기 4에서 2로 나눠주면은 3.5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얘가 이 6 자료에 대한 중앙값이에요. 홀수 번째면은 딱 가운데 거 택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짝수개 있으면 그룹 2개 나눠서 첫 번째 그룹의 마지막 거,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 거를 평균 내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게 중앙값이에요. 영어로는 메디안이라고 합니다. 통계 대표값 중에 하나로서 평균 다음으로 많이 쓰여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평균 쓰면 되지 뭐하러 중앙값을 쓰냐,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필요한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돈을 갖다가 다 걷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올림픽 대회를 나갔어. 그래가지고 체조를 했어. 체조를 하는데 심사위원이 5명이 있어. 그러면 그 5명이 점수를 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10점 만점에, 자, 심사위원 5명이 점수를 받더니만 1, 2, 3, 2, 그 다음에 10이 있다고 합시다. 친척이야. 10점 만점이야.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평균을 구합시다. 평균을 구하면 얼마일까요? 6, 8, 18, 28이니까 5분의 28 되나요? 안 되나요? 맞나요? 네, 5분의 28이 평균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닌가? 잘못했나? 6, 8, 18. 미안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얼마냐면 3.6이 되나요? 안 되나요? 평균은 3.6이에요. 자, 그런데 평균은 3.6인데 맞지? 너무 별 차이가 없나? 아니, 뭐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할게요. 중앙값. 중앙값이면 순서대로 나눕시다. 1, 2, 2, 3, 10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사실 지금 이거 갖다가 10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사실 좀 더 점수를 불려볼게요. 얘를 갖다 100이라고만 해볼게요. 괜찮아요? 극단적으로 좀 할게요. 그러면 이게 108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21.6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점수를 내가지고서 5명의 평균 점수를 받게 될 때는 너무 오차가 심해요. 왜? 이 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점수를 많이 주다 보니까 다른 4명이 준 점수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를 갖는 점수를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값이 이 선수의 성적을 대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점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애매하니까 여기서 적어도 2라는 값이 평균보다는 조금 더 이 나머지 4명의 심사원이 준 점수를 고려한 값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어떤 트렌드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평균이라는 대표값도 있지만 중앙값이라는 대표값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처럼 극단적으로 어떤 한 변량값이 이 추세를 벗어나서 두드러지게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되면 이 자체가 완전해지지가 않게 돼요. 대표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중앙값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균만으로는 이런 한계가 있을 때는 보완적으로 쓰는 게 중앙값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값의 두 번째입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되게 쉬워요. 뭐가 있냐?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요. 최빈값. 최빈값은 뭐냐? 말 그대로 가장 많은 빈도로 등장하는 값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4, 8, 1, 3, 8, 8, 5, 6이라고 별량이 조사가 되어 있다면 말 그대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이 8로서 3번 등장하기 때문에 최빈값을 8이라고 해서 이걸 대표값으로 쓰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참고로 최빈값은 중앙값처럼 차례대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값, 홀수개면 정가운데, 짝수개면은 가운데 두 그룹 나눠가지고서 평균 내가지고 구하는 것. 아까 했었죠? 그런데 우리 중앙값이나 평균을 구하려고 그런다면은 얘네들은 우린 딱 숫자일 때밖에 계산 못해요. 숫자니까 다 더할 수 있고 숫자니까 크기순으로 나열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됐나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최빈값은 숫자가 아니라 어떤 이름 아니면 어떤 한글, 어떤 문자 여러 거 종류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어요. 여러 번만 나오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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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가 있다. 그럼 이거 갖고 우리 평균 구할 수 있어요? 중앙값 구할 수 있어요? 크기도 모르잖아.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잖아. 하지만 최빈값은 알 수 있죠. 뭔가요? A잖아요. 됐어요? 또 있어요. 만약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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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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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D가 있으면 누가 최빈값일까요? 근데 최빈값은 여러 개가 돼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A도 제일 많고 B도 제일 많이 등장했으니까 최빈값은 A랑 B랑 써도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계산이나 평균 내기 힘들거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중앙값 못 만들 때는 이런 최빈값이라는 것도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 2개 이상일 수 있고 수치가 아닌 자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죠? 하지만 최빈값이 제일 덜 쓰입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그러면 심심하셨을 테니까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4번까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책이 없어 못 푼다고요? 미안해요. 펼쳐줄게요. 자, 풀어주세요. 말을 하지. 깜빡했어요. 잘 보여요? 좀 키워줄까요? 조금 키워줄게.